수학여행에 119 소방대원이 동행하는 테마형 교육여행 지원 프로그램. 이것을 신청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도입됐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양천소방서 이혜지 소방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수학여행에 갈 때 119 대원이 동행하는 프로그램, 이것이 교육 좀 뭐랄까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네. 예. 지난 3년간 서울 시내 249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29,907명의 학생과 119 대원이 동행해 2,612건의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2014년엔 30곳, 2015년엔 95곳에 이어 지난해에는 128곳이 수학여행을 갈 때 119 대원의 동승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 상반기에는 55개 학교의 교육여행에 119 대원이 동승하게 됩니다. 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양천소방서에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진행하게 되나요? 네, 지금 양천소방서에서는 현재 남명초등학교를 비롯한 7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네. 6명의 119 동행 전담 대원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학교와는 여행 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숙박시설 안전점검을 진행 후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및 행동 요령과 심폐소생술의 술 등의 안전교육을 2시간가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119 대원이 수학여행에 동행을 하니까 아이들은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른인 교사분들도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게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소방대원들이 보완을 해주는 건데 실제로 수학여행에서 소방대원이 응급 상황을 처치한 경우가 있었다고요? 네. 지난해 10월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 안에서 신호를 실은 트럭이 폭발해 불이 났습니다. 네. 한 명이 중상을 입고 연기를 마신 18명은 병원으로 실려갈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요. 네네. 터널 안에는 경북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던 서울 영등포구 신대림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교사 등 70여 명이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있었습니다. 네. 예. 갑작스러운 화재로 학생들이 당황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터널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당시 이들과 동승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 동행대원이 차분한 지도와 안내를 했고 이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이겠거니와 마음까지 좀 든든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이 승강기에 갇혔던 적이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좁은 공간에 가면 약간 심장이 쿵쿵 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양천소방서에서 이렇게 승강기 갇힘 사고 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구조하셨었나요? 네, 이번 승강기 갇힘 사고 구조 훈련은 2017년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맞아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119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협조해줬고 네. 23일 오전 목동 센트럴 푸르지오 상가에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봄철에 특히 승강기 갇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네, 다른 승강기 안전공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16년까지 발생한 승강기 중대사고 395건 중 117건이 3월에서 5월까지 발생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봄철 승강기 사고는 갇힘 사고가 대부분인데 기온과 환경 변화에 따라 승강기 제어반이 오작동을 하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여름철 정전 사태 때문에 승강기 갇힘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봄철에 봄에. 많다는 게 좀 뭐랄까요?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네요. 예, 그런데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승강기 사고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승강기 사고는 대형마트 무빙워크와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서 이동하던 중 몸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랑 예. 기온과 환경 변화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승강기 제어반 오작동으로 인한 승강기 갇힘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승강기 갇힘 사고를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승강기 이용 시 갑작스러운 정전이나 고장으로 작동이 멈췄다면 우선 숫자 버튼 위쪽 비상호출 버튼을 사용하여 인터폰으로 관리원에게 연락을 합니다. 네. 네. 만약 관리원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119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승강기 내에 부착된 고유번호를 말하면 정확한 사고 위치를 알리고 예.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고유번호 옆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저희가 신고 버튼과 대처법도 자세히 아하. 확인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예, 또한 승강기가 만약에 추락을 한다면 팔걸이를 잡고 무릎을 굽혀서 2차 사고 방지를 예방해야 되는데요. 엉덩이를 붙이고 만약에 앉아 있으면 척추로 자극이 전달되어 더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예. 사고 시에는 억지로 문을 열거나 발로 차는 듯한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럴 때는 반동에 의해서 승강기가 아래로 더 추락할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침착하게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 진짜 예전에 갇혔을 때는요. 예. 너무너무 당황을 해서 한 1시간 정도 갇혀 있었거든요. 아이고. 이혜지 소방교를 좀 빨리 만났더라면 좀 침착하게 기다렸을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예. 이 사용자가 꼭 지켜야 할 승강기 안전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고가 예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승강기 탑승 시 출입문에 기대지 말고 네. 정원 및 적재 하중의 초과는 고장과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지키도록 합니다. 네. 승강기를 탑승 시에는 유아와 애완동물은 반드시 안고 타야 되며 어린이와 노약자는 보호자와 동승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또한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장난으로 승강기 고장과 갇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승강기 내 버튼을 장난으로 누르거나 인터폰 및 비상 정지 버튼을 장난으로 조작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한 문턱에 이물질을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물해야 어린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예. 버튼 누르는 게 재미있어서 장난치잖아요. 사실 그런 장난이 이렇게 예. 승강기 안전사고에 고장으로 이어질 이어질 수 수 있기 있죠.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제 교육을 시키셔야겠습니다. 네. 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양천구 일대 그 화재 취약 지역에 소화기. 근데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 보이는 소화기는 뭔가요? 네, 보이는 소화기는 저희가 시민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환금 시간을 지키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사전 지역 조사를 기반으로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과 화재 취약 지역 등을 선정하여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저희가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요. 올해 양천구에는 약 123개가 새롭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보이는 소화기 외에도 화재 취약 지역의 안전 지킴이 활동도 실시하신다고요? 네, 화재 등 각종 재난 현장 안전 사각지대인 전통시장에 의용소방대 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취약지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대원으로 안전지킴이 인력풀을 저희가 구성해서 사전 특별 교육을 이수 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매달 전통시장을 순찰하며 시장 내 소화기, 비상소화장치 및 소화용수 등을 점검하고 네. 소화기 체험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통시장 물품 구매도 격려하며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양천구에서는 신정 제2시장, 신국 종합시장 등 총 5개의 전통시장을 정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얼마 전에도 그 광장시장 인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중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맞아요. 예, 이런 그 상인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은 예방할 수 있는 화재, 안전 수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통시장 화재의 경우 부주의와 안전에 관한 무관심으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습니다. 네. 실제로도 최근 3년간 통계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 원인은 피복이 벗겨진 노후화된 전선, 문어발식 콘센트 등 정기적 요인이 가장 많습니다. 네. 노후화된 전통시장은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안전을 위한 개보수를 진행하도록 하고 어려운 곳은 이러한 사전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각 점포마다 소화기 설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소방차 진입로를 정확히 지킨다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알려주신 이 안전 수칙들을 잘 기억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이혜지 소방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